혹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쩜 저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 마음을 쏙 사로잡을까? 나도 저런 대화 센스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 잘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어휘나 재치 있는 농담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한마디를 자주 쓰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실천하면 대화의 온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그 한마디가 궁금하시죠? 좋은 말 한마디는 차가운 마음에 온기를 심어주고 서운했던 관계도 다시 풀어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법 같은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때로는 서늘하게도 만드는지 저는 얼마 전 한 장면을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김 어르신이 시장에서 발을 헛디뎌 장바구니를 엎지르는 일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는데 그 순간 김 어르신의 귀에는 맨날 덤벙대니까 그렇지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상황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귀에는 맨날 덤벙대니까 그렇지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말만 또렷하게 가슴에 박혔죠. 웃음기 가득하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고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꼼꼼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단 한 번의 실수로 마치 모든 노력이 무시당한 듯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서운함이 타올랐죠. 그때 옆자리의 친구가 부드러운 눈빛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놀라셨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놀람과 당황함을 이해하려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마음 위에 따뜻한 손을 얹는 것 같았습니다. 서서히 어깨가 풀리고 시선이 다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만 보던 눈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짧지만 마음을 먼저 감싸주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괜찮아요라는 네 글자입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모임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들려온 괜찮아요. 다 그럴 수 있죠 라는 한마디가 마치 얼어붙은 마음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단순한 네 글자 괜찮아요지만 그 속에는 상대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감정을 어루만지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상황을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옮기다 사과 한 알이 굴러떨어졌을 때 누군가 조심 좀 하지라고 말하면 순간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에서 괜찮아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라고 하면 부끄러움보다 고마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또 회사 회의 자리에서 발표 도중 말을 더듬었을 때 어떤 동료는 인상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지만 다른 동료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해주면 심장이 뛰는 속도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중요한 건 괜찮아요가 문제를 없애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그 말은 상대방이 스스로 숨을 고를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자책하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나이와 환경을 불문하고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작은 실수와 마주합니다. 그때 어떤 이는 지적과 충고를 앞세우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먼저 이 말로 상황을 감쌉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내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안도하게 되죠.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김어르신도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컵을 엎지르거나 약속에 조금 늦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실수를 했을 때, 먼저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그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관계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날 모임은 결국 웃음소리로 마무리됐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김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 잘하려면 이 말을 아끼지 말아야겠구나. 괜찮아요. 이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요만큼이나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또 다른 말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맙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꺼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줄 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줄 때, 사소한 도움을 줄 때, 이런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라고 말하는 거죠. 이 습관은 내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고 그 온기가 상대에게도 스며듭니다. 작은 순간마다 감사 인사를 꺼내다 보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 있는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냥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보다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고마워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이면 그 진심이 곧바로 전해집니다. 사람은 이유 있는 칭찬과 감사에 훨씬 더 깊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구체적일수록 그 말은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씨앗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감사뿐 아니라 사과도 잘합니다. 작은 실수나 오해에도 미안합니다를 망설이지 않고 꺼낼 줄 압니다. 특히 이유를 덧붙인 사과는 훨씬 강력합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처럼 말하면 그 사과 안에는 책임과 배려가 함께 담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언변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두 마디를 제때 꺼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단어는 관계의 문을 열고 때로는 다친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도구이자 평생 잊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말을 생각보다 훨씬 자주 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을까요? 아침에 집을 나서며 인사하는 말, 마트에서 계산할 때 건네는 짧은 말, 전화로 묻고 답하는 말까지 합치면 수십, 수백 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주고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은 고맙습니다입니다.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이 한마디를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끝내지만 고맙습니다라고 눈을 보며 말하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또 직장에서 누군가가 서류를 대신 출력해줬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대신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그 사람은 당신을 말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이 큰 도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문을 잠깐 잡아준 사람, 길을 비켜준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면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느끼는 기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인정받았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고맙습니다는 그 인정의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표현이죠. 심리학에서도 이 한마디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이고 상대방이 다시 도움을 줄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고맙습니다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부탁할 때, 사과할 때, 심지어 의견을 다툰 뒤에도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동네 빵집 주인이 주문을 잘못 받아 빵을 바꿔줬는데 김 어르신은 고맙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했죠. 주인은 미안해하는 대신 환하게 웃었고 그날 이후로 더 좋은 빵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고마움의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결국 말 잘하는 비밀은 복잡한 화술이나 대단한 어휘력이 아닙니다. 바로 고맙습니다라는 짧고 따뜻한 한마디를 자주 진심을 담아 건네는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울림은 때로 평생을 갑니다. 특히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두 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죠. 이 두 단어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붙잡는 끈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해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믿을 수 있었어. 사소한 오해가 커지던 순간 한마디의 사과가 사람 마음을 되돌린 겁니다. 반대로 몇 년이 지나도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고맙다는 말이 아직도 가슴을 덮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말은 그저 순간의 공기 속에 흩어진 게 아니라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자신이 인정받았던 순간을 평생 기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감정 각인 효과라고 부르죠. 그 순간의 목소리 톤, 표정, 상황이 모두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같은 감정이 재생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고맙다고 할 때는 진짜 고마운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짚어줍니다. 예를 들어, 와,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일부러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미안하다고 할 때는 변명보다 먼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그땐 제가 경솔했어요. 불편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문장은 단순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심입니다. 기계적으로 건네는 인사말은 잊히지만 마음을 헤아려서 건넨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친절한 말 한마디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난로가 된다. 그 난로를 켜는 열쇠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입니다. 이 두 마디를 아끼지 않고 순간순간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 되어 당신의 관계를 평생 지켜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입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는 칭찬과 품격 있게 혼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둘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먼저 칭찬입니다. 칭찬은 타이밍과 진심이 핵심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가벼워지고 너무 늦으면 빛이 바랍니다. 마치 꽃에 물을 주듯 필요한 순간에 적당히 건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후배가 보고서를 잘 마무리했을 때 수고했어라는 짧은 말보다 내 자료 덕분에 회의가 훨씬 수월했어. 고마워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성은 진심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칭찬에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 칭찬입니다. 사람의 성격보다 행동을 칭찬해야 상대가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제때 해왔을 때 너는 참 성실하구나 보다는 숙제를 제 시간에 해와서 참 좋다. 내 덕분에 선생님이 기분이 좋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은 혼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내기는 화를 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 감정부터 터뜨리지 않습니다. 혼내는 목적은 분풀이가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왜 또 늦었어? 라고 묻는 대신 내가 늦으니까 우리가 모두 기다리게 됐어. 다음부턴 꼭 미리 연락해줬으면 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비난이 아니라 개선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피드백 샌드위치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점을 먼저 말하고 고칠 점을 중간에 넣고 다시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디어는 참 참신했어. 다만 발표 자료에 근거를 조금 더 넣으면 설득력이 커질 거야. 너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하면 혼나는 사람도 기분이 덜 상하고 행동을 바꾸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칭찬과 혼내기의 공통점은 결국 존중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면 말은 독이 되고 살리면 약이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앤서니 스토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다. 우리가 칭찬을 건네거나 혼낼 때 그 말 속에 이해와 존중이 묻어 있다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이건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자신을 칭찬하고 이건 내일은 더 잘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있으니까요. 결국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는 종종 칼보다 깊게 박히기도 하고 약보다 빨리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마음이 따뜻해졌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준 말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가장 아팠던 말은 당신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결국 말 잘하는 사람이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적재적소에 정확히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필요할 땐 따뜻하게 칭찬하고 고칠 땐 품위 있게 혼내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을 돌아보면 말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싶은 관계가 한두 개쯤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나 자신. 그들에게 오늘 하루 작은 칭찬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그리고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감정의 화살이 아니라 변화의 제안을 해보세요. 중국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문이 곱게 열리면 그 집은 늘 따뜻하다. 결국 우리는 말이라는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는가에 따라 인생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께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건넨 한마디는 누군가를 웃게 했나요? 울게 했나요? 그 답이 앞으로 당신의 말투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말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모양입니다. 마음이 곱고 따뜻하면 말투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다치고 거칠면 아무리 예쁜 말을 쓰려 해도 어딘가 날카로움이 묻어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하고 떠오른 순간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말은 오늘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꼭 기대해 주세요. 그때는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을 함께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결국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
그 속에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를 웃게 하고 힘을 주고 삶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두루두루 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루두루 잘 살아보아요. 두루살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